1월 25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강만은 거의 정상적인 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자체가 약간 얼어 있어서 그런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갈수록 똑같은 주로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 토요일강만에서 8개 경주 적중을 하고 왔고요. 또 승부처에서 추천 경주, 구경주, 제비볼트 이 마필을 노리면서 주력 막고는 15배짜리 적중을 만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최근 적중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따박따박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귀했던 내용들이 요즘 들어서 좀 진가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귀를 기본적으로 주중에 해놓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 더 한정도 좀 쉽거든요.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일요경마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중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꼭 한 수가 나와야 되고 또 추천 경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일요경마 다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 약간 이제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조교 때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솔직히 한 마리도 없었어요. 9번마 세븐카이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발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 바로 팔리는 마필이죠.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요. 한 템포 마이어 기수가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 외곽까지만 붙어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마이어 기수가 기승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10마리, 12마리씩, 11마리씩 이렇게 타고 그랬는데 최근에 토요일날도 한 마리만 타고 가더라고요. 1호경마에서도 지금 3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딱히 요즘 다른 마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56.5의 부담량이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후차권이 약간의 난타전이죠. 4번마 썬더런, 5번마 스터니 칼리버, 6번마 라운드 번개, 7번마 델타 대천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썬더런이 되겠습니다. 가장 후차권으로 안정적인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이상규 기수가 정말 너무너무 개판을 탔습니다. 그냥 스타트 나왔는데 외곽으로 사행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자리 선정 못하고 끌려버리고. 얘는 썬더런은 다 필요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바로만 가게 해주면 되는 마필이에요. 얘가 약간 제갈바지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약간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고삐만 사이즈만 똑같이 잡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상규에서 그걸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470kg대 말이 힘이 있는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끌려버리고 좌우로 흔들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코지 기수는 그만큼 똑바로 가는 거를 잘하는 기수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만큼 안쪽 게이트 2점으로 선행, 굳이 여기서 선행까지 안 해도 돼. 끌리지만 하면 돼. 4코너까지 꼭 잡고 있으면 마지막에 한 발을 벌 수 있는 만큼 4번마 썬더런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최저 배당으로 형성될 수 있는 마필인데 딱히 좋아진 마필들이 없고요. 여기 7번마 델타 대천도 최범인 기수가 탑니다. 최범인 기수가 타는데 오늘 좀 콜긴이라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김효정 기수가 계속 타다가 농땡이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콜긴, 그게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필을 콜긴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델타 대천은 딱 그 맥락이에요. 김효정 기수가 지금 데뷔전에서 한번 타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최범현 기수가 타는데 체중이 지금 16kg가 빠져만 나오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번 타봤던 느낌이에요.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최범현 기수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많이 발전됐습니다. 여기서 420kg에서 체중만 더 빠지지 않으면 여기서는 또 한번 해볼만 해요. 7번마 델타 대천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일단은 인기 마필들이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인 만큼 9번마 세븐카이저, 4번마 썬더런, 7번마 델타 대전 인기만 3도 안에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플라잉 썬더는 일단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플라잉 썬더는 일단 봐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약 추진하면서 2마리 밖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분명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11번 게이트의 송재 처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송재 처리 있잖아요.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 위해서 자리 선정 안 하는 거. 딱 그 맥락입니다. 플라잉 썬더는. 그냥 외곽으로 2마리 밖으로 그냥 뺑뺑뺑뺑 잡아 돌리는데 야 저거는 뭐 저렇게 타면 안 되는 마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의지가 없구나.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승전결 처벌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번에 1번 플라잉 썬더가 1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인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죠. 지난번에 약 추진해가지고 2마리 밖으로 돌았다면 이번에는 강 추진하고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만 은빛 유혹도 일단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도 역시 2마리 밖으로 전개를 했던 마필인데 11월 29일 경주 때는 상당히 무리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약간 이제 모리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역시 10번 게이트에서 힘으로 깡으로 약간 밀어줬던 마필이고요. 자, 그렇다면 1번하고 2번하고는 이제 앞선에서 약간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4번마 천지 탱크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문정경 기수라서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천지 탱크가 지난번에 모래도 적응을 하였고요. 안쪽 주로가 무거운데 안쪽으로 전개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분명 4코너에서 외곽으로 뺐으면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쪽 주로가 엄청 무거운데 안쪽으로 전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3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국내 3등급 토스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만큼 직전 경주도 역시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에는 스포 조교를 3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히 준비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만큼 4번마 천지 탱크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1번마 플라잉 썬더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좀 은빛 유혹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썸씽 에이스, 10번마 오아시스 0 이렇게 2두의 마필들이 팔립니다. 4번마 썸씽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좀 올렸습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서 이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얼마만큼 하냐가 중요하고 외곽이 10번마 오아시스 0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기본적으로 뭐 최시대 기수가 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1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선행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마리 자체가 좀 만들지 못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의외로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4번보다는 10번마 오아시스 0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힘이 많이 차 있는 만큼 10번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에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럭키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불리한 조건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전개가 좀 너무 안 풀렸던 마필입니다. 그냥 시정 외곽으로 막 2마리 밖으로 이렇게 잡아 돌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선행식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뭐 안쪽에 2번마 PNS파가 가장 빠르게 치고 나올 거예요. 3번마 럭키조이도 여기서 순발력은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루이스 기수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겨울 날씨, 이 추운 날씨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앞에 가는 걸 좀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3번만 럭키조이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9번만 만큼 크라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얘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에 3착을 하는데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뛰었던 파워풀 슬로우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을 때 기본 3차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야 얘는 약간의 느린 레이스
페이스가 빠르지 않는 데 있으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8주에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끈끈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 주는 약간 힘을 비축하는 모습, 딱 비축해가지고 한 방을 때리겠다는 그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9번마 망근 크라운 이 마필을 이번에는 봐야 되고요. 2번마 피엔스파가 지금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제가 놓쳤던 마필인데 지금 이게 33전 뛰는 바람에 지금 아무것도 안 오고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모래를 안 맞으면서 지난번에 선입 외곽에 붙으면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모래만 안 맞으면 또다시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PNS파가 1400m 거리, 1700m 거리 다 뛰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1700m에서 PNS파가 1분 53초대의 타임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김효정 기수가 토요일 경마에서 3승을 했습니다. 그냥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첫승, 2026년도에 첫승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몰아치기를 했는데 이번에 피네스파 그렇게만 타주면 될 것으로 보여요. 또 여기에 맘만 먹으면 김효정 기수가 초반에 첫째까지 때려가면서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리고 또 피네스파의 김효정 기수가 복귀를 분명히 해봤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2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요. 이 정도 편성이면서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해볼만 하다는 경주 편성이거든요. 11번마 로드 투 에이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장세한 조교사가 이제 정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6월 말까지만 하고 정년이기 때문에 타임마필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적극적으로 붙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선행 전개하면서 약간의 압박을 받았더니 맥없이 많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차라리 선입 외곽에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깨졌던 마필인데요. 9번마 대로흡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장세한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인기 2두의 마필 9번마 대로흡입과 11번마 로드 투 에이스 장세한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앞선에서 두 마필이 출전을 해요. 이 두 마필이 이번에는 앞선에 따라가는 전개? 이게 이제 각이 안 잡히는 거죠. 외곽에서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선행을 하고 한 마리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데 그거만 대로이빗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봅니다. 근데 인기 2두의 마필들이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2번마 대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8살짜리 마필은 8살짜리. 8살짜리. 다 뛰어봤어요. 8살짜리. 69번을 뛰었어요. 69번. 이것도 인기마예요. 2번, 9번, 11번이 인기마로 팔려요. 8살짜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적으로 강한 상대들과 뛰었고 뭔가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딱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구보 유지로 정말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찬스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인 만큼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기마 안에서 좀 약간의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 일단 10번마 홀리티아라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고가의 앞말이죠. 앞말이 1억 3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진짜 뭐 이거는 뭐 앞말이 1억 3천짜리는 정말 뭐 앞말 대상 경주도 하나 우승을 해야 되고 진짜 뭐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53.5의 부담량입니다. 이런 뭐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마 클런치 매직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왼쪽 추측을 때리는데 말이 다리 바꿈을 못해요. 근데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죠. 여기서 뭐 선행을 간다고 치더라도 외곽의 10번마 퀄리티어라가 바로 옆에 붙어버리고 3코너 중반부터는 마이야 기수가 흐름 자체를 상당히 빠르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3번마 클런치 매직은 약간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자리 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뭐냐? 7번마 마천올드가 되겠습니다. 루이스 기수가 기승합니다. 자,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2에서 1분 27초 3을 뛰었습니다. 상당히 잘 뛰어줬죠. 얘는 조교의 강도만 올리면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400m 거리에서도 안말 경주 편성에서 루이스 기수가 초반부터 엄청나게 밀어서 적극적으로 따라 붙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해결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타면 되는 마필입니다. 늦어도 4번째, 5번째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 만큼 7번만 마천 올드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딱히 여기서는 메리트가 없는 경기 편성만큼 제가 공부를 여기는 진짜 조금 이런 경주는 약간의 복병말하면 찾아보겠다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인기 마필들만 보이더라고요. 이건 사경주는 그렇게 뭐 손댈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위너스 루키, 위너스맨은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현철종의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위너스 루키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돼요. 마찬가지로 뭐 진경기수가 계승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아닌 그냥 밀어서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1번마 19 플러스도 조교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약간의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의외로 잘 따라 붙어 주었고요. 제가 이제 4번을 놓고 1번보다는 1번도 좋죠. 근데 저는 9번마 닥터소울라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의외로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요. 닥터솔라. 지난번에 이 위너스 루키한테 거의 뭐 9마신을 졌습니다. 진짜 많이 졌죠.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2번뿐이 뛰지 않았는데 한센의 자마인데 스타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센의 자마는 기본적으로 13초치, 13초 8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닥터솔라는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딱히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조교의 강도를 올렸던 마필이 누구냐? 9번마 닥터솔라예요. 1번마 90 플러스도 뭐 스포 조교를 5번 했지만 9번마 닥터솔라도 스포 조교를 지금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조교까지 완벽하게 끌어올려서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9번마 닥터솔라, 이 마필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다 불안불안합니다. 딱히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3번마 브라운마마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도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지난번에는 단출한 편성에서 9마리만 뛰는 경주에서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그 모습이 최상의 발걸음이에요. 이관호 조교사가 토요경마에서 400승을 달성을 했잖아요. 기본적인 능력 있는 조교사는 맞습니다. 근데 브라운 맘마가 이번에는 조교 때 딱히 눈에 들어가는 모습이 없었고요. 9번마 거센대로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말이 등치가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윤승했을 때 약간의 거북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이야 기수가 윤승하고 나갈 때 약간 구보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농협회장배, 브리더스컵 이런 대상 경주에 뛰었던 마필인 만큼 9번마 거센대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외곽의 10번마 리플렉트와 11번마 글로벌 챔프, 이 뒤의 마필들이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저는 10번마 리플렉트가 후차권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지루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이번 주에 기승전결 유예 신청을 했는데
딱히 뭐 그렇게 뭐 잘 타는 모습을 안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일요일날 타는 마필들은 이제 조제로 기수의 타는 마필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 조제로 기수가 일요경마 7마리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요경마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리플렉트도 마무리 조교까지 지금 조제로 기수가 하는데 1억 1,0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제가 봐서는 약간의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차라리 외곽계에서 무빙으로 따라가는 전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5번, 11번, 9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갔을 때 그 뒤에 바짝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10번마 리플렉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집중할 테니까요. 꼭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드릴 테니까요. 2번마 바람대로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에요. 3번마 그레이트2보다는 2번마 바람대로가 가장 좋아요. 자, 기본적인 조교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놨습니다. 이 국내선 3등급 마필들, 막 6등급 매직블루, 4등급 플래시파크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하는데 데뷔전 치고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냥 바람대로는 기본적인 순발력, 적응력, 탄력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3번마 그레이트2은 이게 안쪽인데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중간에서 대처를 좀 잘해야 돼요. 끌려버리면 안 되는데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올라오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 바람대로가 선행을 가버리면 3번마 그레이트2의 자리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차라리 선행을 가든가 외곽이 또 무빙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안쪽에 약간 갇혀버리면 얘가 또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9번마 윈드 에이블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윈드 에이블도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외곽이 따라가는 전개, 요게 좀 더 버틸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이번 4경주는 부산 4경주는 쉽게 끝나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마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2번마 바람대로, 9번마 윈드 에이블 요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마는 1경주부터 5경주까지는 딱히 뭐 믿음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경주는 제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딱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번마 짜릿한 행복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최용근 조교사가 이 우태울 마주일 이 짜릿한 행복을 실시형 기술을 태워가지고 지난번에 입장에 성공했죠. 자, 일단 이 마필도 선행을 가든가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해야 돼요. 분명히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시형 기수가 자리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고요. 5번마 거센 빅맨, 차라리 5번이 더 낫죠. 제가 봐서는 짜릿한 행복보다는 5번마 거센 빅맨이 더 좋아요. 직전 경주 선입 외곽에 따라붙으면서 차분하게 전개를 했는데 약간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안쪽 주로가 여전히 무거웠던 마필입니다. 안쪽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안쪽으로 전개하다가 깨졌던 마필이에요. 제가 봐서는 정호주 기수가 작전이 좀 실패했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결정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지금 10번을 뛰었는데 우승의 경험이 없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은 놓고 때릴 수는 없죠. 5번과 8번이 맞건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준비를 잘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약간은 유리하지만 의외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거기서 한타를 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도 있고 깡도 있고 여기서는 무조건 해볼만 하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도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마필까지 엮어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2번마 플래시파크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게 이 정도로 팔리는 말이었어? 할 정도로 조금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선행 가는 마필이 4번마 판타스 볼트, 여기 5번 메이크 베터,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인기 1위로 팔리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뭐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되는 마필이 않나 생각됩니다. 1600m 거리적인 측면도 별로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6번마 뭐 브리통치도 지난번에 뭐 복병권에 거의 인기 9위로 팔리고 입상에 성공하는데 이런 마필들도 솔직히 말해서 연타로 때리는 마필들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번 경주는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9번마 올라 위디언이 되겠습니다. 올라 운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서 1km분의 지금 부담량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직전 경주 잘 뛰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취입 타임이 13초 3, 12초 8, 그리고 직전 경주 13초 9였습니다. 약간의 무리한 전개했다고 지난번에 약간 무너졌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가 7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주로에서 이 정도 뛰어줬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힘도 있는 만큼 9번마 올라 운드원이 현장 컨디션까지 끌어올리면 제가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라 운드원 같은 경우는 그 윤승하는 모습까지 봐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부산 5경주는 약간 녹음을 조금 늦게 할 겁니다. 얘는 윤승화 했을 때 뒷다리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 5경주는 현장에서 제가 윤승하는 모습까지 보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이 있죠. 6번마 청룡의 칼, 권중석 기수가 탑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진짜 막 말들을 막 쥐어짜고 그런 게 타는 기수는 아니고 좀 더 차분하게 좀 타는 기수인데 지난번에 선행식으로 전개하면서 55.5의 부담량을 극복을 했어요. 이번에 55.5에서 53.5kg, 감량 2kg를 받고 타고 있고요. 앞선에 가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번마 파사스포트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도 늘어난 1400m 거리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모래도 맞아보고 걸음도 유지하고 있고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 이 정도에서는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3번마 간다고 역시 뭐 김옥성 기수가 최근 정말 혼자서 칼을 갈고 나오고 있는 마필들은 거의 또 입상을 시킵니다. 직전 경주 간다고도 역시 김옥성 기수가 진짜 강하게 타주면서 앞산에 흔들어 놓고 정말 기가 막히게 타주면서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간다고가 직전 경주 입상하는 모습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판단돼요. 자기 걸음은 띄워졌다고 판단돼요. 간다고가. 스파트 여기 청룡의 칼. 이렇게 3대의 마필들은 일단 보아야 되겠고요. 한 마리 더 보고 들어갑니다. 9번마 메가스텝이 되겠습니다. 김정준 기수까지. 자, 이 마필 직전경에 앞선 두 마리 세네캉 람더펀드 이거 마필은 잡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에 잘 띄워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거든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9번마 메가스텝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충마 잡고 안정적인 마필 잡고 후차권 정리하면서 꼭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5번마 닉스고원 일단은 부러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뭐 순발력, 뭐 선행식으로 전개하는데 전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5번마 닉스고어는 여기서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요. 외곽 게이트가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와, 조교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12번마 비트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유연명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번, 3번, 7번, 8번, 12번 1번, 3번, 7번, 8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데 있습니다. 그 중에 12번마 비트 드래곤이 조금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마필이죠. 근데 착차로 따지면 거의 뭐 1마신 반? 2마신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뛰고 나서 약간의 구전염이 약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구전염이 발생했는데 조교의 강도를 올려서 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구전염이 발생했었던 마필들이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 일단은 괜찮아요. 12번마 비트 드래곤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5번마 닉스고원이 압도적인 인기모로 팔리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딱히 눈에 들어가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1번마 뭐 블랙스프링도 약간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번마 콜롬비아 챔프도 2주 만에 빠른 출전인데 작년 이거 11월 달에 지금 양종 구전염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조교가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교를 올려야 되는데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봐야 되고 8번마 윈드볼트도 막전 거예요. 직전하고 좀 비슷한 컨디션이고 그러면 외곽의 12번 피트 드래곤 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오썸키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장철 기수가 계승하는데요. 일단 장철 기수가 그렇게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힘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외선 4등급 프리더원하고 병합 조교시 거의 뭐 대등한 모습이었거든요. 프리더원이 박송희가 오늘 추천 경주, 승부 경주에서 주력으로 때려놨던 마필이잖아요. 그 오섬킨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이번 오섬킨이 훨씬 더 좋았어요. 2번마 오섬킨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1번마 패션스타가 이건 뛸 듯 안 뛰는데 지난번에 이 패션스타가 3코너 중반부터 채찍을 때리는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쭉쭉쭉쭉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3코너 중반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딱히 약간 둔탁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딱히 뭐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럼 패션스타는 조금 배제를 하더라도 외곽에 있는 마필드 중에는 10번마 월드조이가 되겠습니다. 임다빈 기수하고 호흡이 정말 잘 맞는 마필이죠. 얘는 3코너까지는 월드조이는 3코너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코너 돌고 나서 3코너 중반부터 그때부터 힘을 써야 돼요. 이 월드조이는 추입하는 거리가 늘어요. 얘는 한 370m, 470m 지점부터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스트가 400m잖아요. 그러니까 3코너 중반부터는 그때부터는 올라와야지만 추입함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540kg가 넘는 고고의 마필인데 이 534kg 이때가 체중이 거의 뭐 적정 체중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을 조금뿐이 빼지 않았는데 입상에 성공했어요. 만약에 이 10번마 올드조이가 체중을 여기서는 5kg 정도만 더 빼버리면 거의 뭐 한 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주라고 판단돼요. 10번마 올드조이 이번에 국내에서 3등급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발걸음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만큼 10번마 올드조이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번마 에이스하이 브리더스킨 대상경주, 경남 도지사배 대상경주 이런 경주 다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67회 부담량인데 67회 레이팅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80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1등급 경주 편성인데 레이팅 점수가 75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마필들이 출전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뛰었던 모습을 보면 글라디오스를 때려잡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이제 부담량이 낮아서 그런지 이은종 기술을 불러다가 이거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51짜리도
제가 알기로는 최시대 기수가 탈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이현종 기수를 불러다가 조교를 했어요.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3번마 영광의 퍼스트도 그랑프리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이게 순말입니다. 11번마 에이스 아이는 앞말이다면은 3번마 영광의 퍼스트는 순말이에요. 근데 이마필도 부담량이 59예요. 57까지 뭐 뛰어봤던 58까지도 뛰어봤던 마필인데 야, 부담량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1번마 오늘의 순간도 지난번에 경주력을 보면은 안쪽 주로가 무거운데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진짜 한동안 한 2달 동안 안쪽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웠잖아요. 그리고 뭐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필들이 다 죽었다는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1번마 오늘의 순간 이제는 주로가 부산의 주로가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선행도 가능하다. 부담량 54다. 그리고 최근 1등급 경주에서 강한 상대들과 뛰었지만은 직전 경주는 안쪽 주로가 엄청 무거웠기 때문에 깨졌다는 판단.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행식으로 전개 가능한 1번마 오늘의 순간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그대만 있다면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선행으로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여기 53km까지 발걸음이 진짜 씩씩하더라고요. 설마 여기서 이거가 부러져?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어요. 3번마 그대만 있다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4번마 제타마스터는 지난번에 거의 뭐 안쪽으로 있다가 바닥에서 추입을 했던 마필이죠. 55의 부담량인데 일단 뭐 이동화 기수보다는 장출 기수가 훨씬 더 잘 타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4번 제타마스터 이 마필도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오마포이가 되겠습니다. 루이스 기수 차분하게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제타마스터, 맥을데이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그때 10번마 맥을데이한테 1과 4번에 1마신이 졌어요. 근데 그때 CC용기에서는 선의 외곽에 너무 좀 빨리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차분하게 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의외로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루이스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이 소속조 서범석 쪽에서 마방에 거의 뭐 전담 마필들, 능력 마필들을 조교하는 관리사거든요. 그 조교사가 조교를 하는데 의외로 끈기를 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거리적인 측면도 있고 직전 경주 선의 외곽에 가가지고 3착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덜 팔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은 더 차이는 상태인 만큼 8번마 오마포이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큰 거를 노리는 경주보다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을 제거하고 적중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마필, 힘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 방을 때리면 되는 것으로 판단돼요. 지금 2번마 임노, 조지로 기수가 기생정지 유예 신청을 해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한강보스는 지난번에 이 김성현 기수를 불렸다가 감량으로 때려봤는데 안 돼. 롱땡이지 있어가지고 이 57의 부담량의 CC용 기수 타더라도 이번엔 조교 강도를 올리거든요. 근데 얘도 CC용 기수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을 수도 있어. 꾹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마 신의 여제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얘는 선행을 가면 안 돼요. 신의 여제는 선행을 가는 것보다 선의 외곽에서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얘는 중간에서 끌려버리면 안 돼요. 직전 경주도 1200m에서 진짜 막 2마리 밖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로 꼭 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여제는 헤리카신 기수가 선행을 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 한 마리 정도를 선행을 보내주고 2마리 밖으로 돌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5번마 드래곤 킹덤은 다 좋은데 부담량이 3kg가 올라갔다는 게 단점이고 이스트 강적은 지난번에 스타트에 미끄러지면서 망쳐버렸던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우인철 기수의 온더풀 제트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리는데요. 만 3kg 감량 이점.
예,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잘 뛰더라고요. 51입니다. 부담량이. 이것까지는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 10경주 마지막 경주는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경마 10개 경주, 부산 경마 7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수홍 토요 경마의 상승세, 지난주 일요 경마의 상승세 계속적으로 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